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총장 이광영입니다. K지식재산 미래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서는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이라는 거 우리 다 알다시피 산업재산권, 그리고 저작권, 그리고 뭐 신재산권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이런 것들이 있고, 저작권은 저작권, 도작인접권, 또 신재산권으로는 뭐 이러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지식재산의 발달과 또 산업혁명을 보면은 영국이 처음에 산업혁명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영국이 왜 유럽의 한쪽 구석에 있는 나라가 먼저 산업혁명을 했느냐, 바로 이 특허입니다. 영국이 가장 먼저 유럽에서 특허를 제도를 도입하니까 이제 유럽에서 재능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들이 영국으로 몰려드는 분위기가 되고, 그러니까 영국이 그와 같이 이제 새로운 기술이 태어나는 곳이 됐죠. 결국 이제 증기관이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도 전기혁명인데, 이것도 미국이 또 헌법에 또 특허를 넣어가지고 특허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미국이 또 주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특허제도에 의해서 이런 혁명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IT혁명 제3차 혁명인데, 이것도 그 근본적인 걸 따져보면은 그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존 영 리포트를 만들어 가지고 지식재산을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본의 추격을 따돌려야 된다. 이런 전략으로 해서 특허보호 정책을 썼죠. 이와 같이 이 특허제도하고 산업혁명하고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고, 지금 우리는 바로 이제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 시대에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다 아다시피 기업 자산의 90%가 무형 자산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자, 그럼 이제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정치를 보면은 지정학 중심이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저기를 보면은, 국제 정치를 보면 지금은 이제 이념이나 뭐 이런 보다도 경제예요. 경제에 의해서 무역을 우리가 잘하게 편하느냐, 우리가 돈을 잘 버느냐, 그거에 의해서 이제 국제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근원을 보면은 사실 과학기술입니다.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산업이 크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거에 따라서 정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의 국제 정치는 기존의 지정학에서 이제 기정학으로, 기술을 짜넣어가지고 기정학, 테크노폴리틱스입니다. 테크노폴리틱스의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 정치에서 이제 과학기술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정학 시대는 지식재산의 그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그 전환, 그리고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함으로 해서 기술 패권을 유지하느냐, 기술 패권을 쥐느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가지고 경쟁하고 배터리 가지고 경쟁하고, 한국은 그 미국과 이런 미국이 필요한 반도체 이런 배터리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과 기술 동맹을 맺고, 또 글로벌 핵심 산업들의 그 서플라이 체인, 이런 그 밸류 체인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됐죠. 그래서 국가 전략 차원의 지식재산 제도를 확립하고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IP의 그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회와 도전이 있습니다. 우선 기회와 도전을 보면은 지금까지 잘 해온 거 보면은요, 잘 해왔습니다. 글로벌 특허 출원이 세계 4위예요. PCT 출원도 세계 4위. 이거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P
재판 인프라도 많이 바뀌었어요. 관할 집중해서 이제 특허법원으로 이제 집중이 됐고, 또 국제화 추진해서 특허법원 내에 국제부도 영어로 재판이 가능한 국제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IP 보호 제도도 좀 강화됐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졌고요. 또 고의적으로 침해를 하면은 특허를 3배 징벌하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특허뿐 아니라 영업비밀, 상표 이런 거 다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재산을 수사하는 특별수사권도 특허청이 갖게 돼가지고 이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IP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그것이 가능하게 돼가지고 2조 원 규모로 이게 커졌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게 좀 이제 부족한 거, 우리가 개선해 드릴 게 뭐냐면, 도전이 뭐냐면 이게 우리 법원의 분쟁 해결 능력에 대해서 불신이 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때문에 이게 분쟁을 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분쟁을 한국 기업끼리 하는 분쟁인데 이 소송을 미국 가서 했어요. 이건 뭐냐면 한국 법원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허 무효율이 너무 높습니다. 보시면은 한국은 특허 무효율이 2019년에 55%예요.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분쟁이 붙으면은 55%가 무효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그림에 보듯이 현저하게 낮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개선이 될 거예요.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혁신 기술 보호, 육성에 대한 지식재산 인프라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된다. 지식재산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혁신 성장에 저해가 된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보면은요, 이 스위스 IMD에 이제 조사하면 37이에요. 근데 중국이 몇인지 아세요? 중국이 36입니다. 그리고 또 특허 침해당해서 이제 손해배상하면은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아주 낮아요. 그리고 또 심사 품질이 저조합니다. 품질이. 그러니까 그 제가 앞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특허 무효율이 높다고. 근데 그 원인을 보면은 심사관들이 특허 하나 심사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입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허 심사관들이 좀 업무를 좀 줄여야 되는데, 줄이려면은 좀 특허 심사관을 많이 뽑아야 돼요. 자, 그리고 해외 출원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출원이 좀 적다. 그러니까 좀 더, 대기업들은 그래도 잘해요. 그렇지만 거의 부족하다. 그리고 모방 상품, 해외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그 모방과 브랜드 침해 이런 거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중국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 것인가. 자, 여기 4개의 페이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수준의 그 지식재산 보호를 대폭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재산 보호를 잘해야 돼. 잘해야지 이 신기술과 신산업 일자리가 창출돼요. 그래서 이 창출하고 이게 보호가 활성화가 돼요. 보호가 잘 돼야지 이 신기술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IP 기반의 서비스 개발되고 이런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순환이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영국이 처음으로 산업혁명한 것도 특허를 제도를 강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영국이 전기혁명을 일으키고 또 미국,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또 레이건 대통령 때 존 영 리포트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IT 분야에서 혁신을 해 가지고 지금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것도 특허 제도를 강화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전반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올리려면 특허 보호 정책으로 가야 된다. 더 강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이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그 컨트롤 타워가 좀 제대로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청와대에 IP 담당 비서관이 있어야 되고 지식자를 종합 관리하는 지식자단처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국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무형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이게 체계적으로 돼야 돼요.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지식자산 제도, 그래서 스마트 심사, 스피드 하는 심사 체계, 그리고 AI 빅데이터를 이용한 권리 강화, 그리고 이 IP를 분석하면은 IP 빅데이터를 이용하면은 여러 가지 R&D의 방향과 우리가 필요한 기술, 우리에게 없는 기술 꼭 필요한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IP 기반의 이게 국가 전략이 필요해요. 이런 걸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IP 기반 활용 조성, 그래서 창업도 활성화하고 IP 금융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법을 좀 고쳐야 돼요. 법을 고쳐서 현재는 이 침해했다는 그 증거를 이제 약자가 이제 침해 당한 사람이 내가 침해 당했다고 이렇게 법원에 제소하면은 이 침해한 사람이 이게 증거를 제출 안 하면 좀 이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강력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증거 수집 제도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은 아주 페널티가 생기게, 그래서 그걸 이제 K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해가지고 침해한 사람이 좀 증거를 내놓을 수 있게, 이건 다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작권의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부여하는, 지금 현재 특허는 발명가에게 원래 권리가 부여돼 자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에서는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회사에 근무하는데 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는 권리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근데 그 권리가 저작자에도 부여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좋겠다. 그리고 특허 무효 등록 불소급, 현재 이제 특허에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제 어떤 특허가 이제 무효가 됐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 무효되었던 특허를 활용해서 활동했던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무효가 되는데, 무효되는 시점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특허가 아예 그냥 등록할 때부터 무효인 걸로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걸 다 소급해서 막 그 따져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무효가 확정된 시점부터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해야지 합리적이겠다.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용 신안 보호, 이건 작은 발명이에요. 작은 발명. 작은 발명은 실용 신안 특허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좀 더 많이 그 보호를 해줘 가지고 이거는 작은 발명, 조금만 뭘 개선해도 인정해 주는 그런 걸 가자는 거고요. 그리고 법관 제도. 법관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법관이 이 특허법원이나 이 특허 담당하는 이 법관들이 이 결국 순환제로 갑니다. 그래서 이 2, 3년 근무하고서 또는 3, 4년 근무하고서 다른 데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걸 5년 이상으로 연장하자. 전문 법관제도, 우리나라에 전문 법관 제도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에는 전문 법관이 있어요. 그 이제 그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거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쪽에 가면은 7년을 근무해요. 그런데 이 특허 쪽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관이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10년 이상 근무를 해요. 그러면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는 뭐 2, 3년 근무한 법관이 뭐 지식자산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미국과 유럽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이제 인식 제고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비전, 우리나라가 IP 허브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재산을 잘 보호하면은요, 발명가들이 전 세계에 있는 발명가들이 이제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서 특허를 출원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특허 보호를 잘 안 해주면은 한국에 와서 특허를 등록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잘 보호해주면 한국에 와서 특허를 출원합니다. 그러면 출원하면은 그 다음에는 출원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비즈니스를 해요. 여기서 그러면 사업을 영위해요.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또 분쟁이 생기죠. 그러면 또 여기서 또 특허 소송을 합니다. 이와 같이 또 라이센싱 할 일 있으면 여기서 해요. 그래서 특허에 관한 지식재산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부가가치가 많이 생겨요. 이걸 이제 이렇게 하는 국가를 이제 특허 허브 국가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런 그 특허 허브 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 나라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우리 꿈입니다. 그래서 IP를 활용한 경제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래서 강한 보호, 그리고 분쟁의 공정성, 그리고 신속하게 해결해 줌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와서 특허도 출원하고 분쟁을 해결하게 하자 이거죠. 그렇게 하면은 여기 했듯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특허 출원하고 여기 사업하고 그러면요, 일자리 늘어나죠. 식당도 늘어나죠. 뭐 분쟁하면 변호사도 많이 필요하죠. 판사도 많이 필요하죠. 이게 고급 일자리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그동안 그 세계 특허 허브 국가 추진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도 약 의원 60명이 활동했고요. 20대에서 58명, 21대에서도 지금 활동 중인데, 지금 여기는 좀 참여하는 의원이 좀 숫자가 좀 적어졌어요. 이거는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좀 사람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이런 그 IP 세계 특허 국가 추진위원회가 바라는 꿈은, 아시아에서는 적어도 한국에다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한국에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래서 아시아 특허청을 만들자.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전 세계 발명가가 한국에 특허 출원하고 그 높은 특허 보호구역으로 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생기면 아시아 특허법원이 한국에 있어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는 거야. 유럽에는 특허법원이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이. 그래서 영국은 이제 브렉시트로 해서 나갔으니까 그거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스페인이나 각 곳에서 생겼던 분쟁 문제를 아주 중앙에서 유럽 특허법원에서 해결합니다. 앞으로 아시아에서도 이런 게 한국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지식재산에 관한 조정중재, 그리고 IP를 또 거래하는 이런 것도 아주 큰 활동인데, 이것이 한국에 생겼으면 좋겠다. 한국이 굉장히 유리하다. 왜냐면은 이게 한국이 아니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데가 일본이나 중국인데요. 이 일본이나 중국에 치우치면은 이게 예를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 생기면은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또 일본이 생기면 중국 사람이 하겠어요? 근데 한국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아주 비교적 공정하게 잘 할 수 있고, 또 중앙에 있고 위치가, 그래서 아주 유리한 위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꿈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특허청, 특허법원, 조정중재센터, IP 거로소 유치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발명가들이 특허를 출원하고 여기서 사업을 전개하고 기술을 거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생기는 분쟁도 해결하고,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것이 우리 지금 IP 글로벌 허브 국가의 꿈이 되겠습니다. 기정학 시대에는 이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져서 기술을 중심으로 국가의 경제력도 커지고, 국제 정치, 외교에서도 큰 소리치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